자, 지금 이제 나눠준 책이 수원이고요. 책이 약간 디자인이 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풀어보면. 그리고 바로 작년 수능 것까지 수능 문제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문제 구성이 되게 괜찮아요. 약간 디자인에 비해서 책 괜찮아. 그래서 약간 겉표지만 보고 이 책 뭐야? 이러지 말고 열심히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일단 이제 간단한 개념, 여기 예전에 배운 지 수험 같은 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개념하고 그 다음에 책에 실려 있는 문제 중에 일단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은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거는 몇 개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이제 그 이외의 문제들을 풀어보는데 이게 지금 단원이 총 수원이 17강까지고요. 수원이 17강까지고 수투가 15강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번 한 번 할 때 3시간씩 10번 수업인데 기본적으로 하루에 3개에서 좀 짧은 단어는 4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단원부터 3단원까지 같이 수업을 쭉 하고 그러니까 오늘의 목표는 3단원까지니까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단원씩 1단원 풀어가지고 나와서 체크받고 그 다음에 2단원 나와서 체크받고 3단원 풀어서 체크받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목표는 일단 시간이 4시가 좀 넘어가더라도 1단원부터 3단원까지는 다 끝내고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혹시 막 뭐 4시가 됐는데 아직도 막 1단원 하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거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가능하면 우리가 하루에 3단원 목표한 단원까지는 끝내고 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여기까지 다 끝났다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여기 앞에다 붙여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야지 나의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만천하에 알 수 있게 이렇게 해볼까 생각 중이야.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특강에서까지 그 숙제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 너무 여러분이 할 게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특강에서 나가는 진도는 특강에서 끝내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우리. 자, 첫 번째 단원을 볼게요. 첫 번째 지수와 로그의 성질 이렇게 돼 있죠. 뭐 지수 로그는 거의 뭐 안 나오는 해는 없어요. 매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쉬운 파트에서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3, 4등급 유형이라고 돼 있고 대신 출제 가능성은 1000%, 그죠? 무조건 나온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듭 제곱근을 계산하는 이런 뭐 로그의 성질이나 지수의 성질들이 중요하겠고, 자, 여기 보면은 거듭 제곱근 해가지고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방정식 예의 근을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주 물어보는 게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이런 거 물어보죠.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자, 우리가 간단하게 표를 하나 그리면 자, 여기가 n이고 여기가 a고 그다음에 n이 짝수인 경우 그리고 n이 홀수인 경우 이렇게 나눴을 때 a가 0보다 클 때 하고 a가 0일 때 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봤을 때 a가 0보다 클 때 n 제곱근이면 뭐라고 써야 되죠? a의 n 제곱근 일단 몇 개 있죠? 2개 있죠. 그죠? 짝수일 땐 2개 있고 그 2개를 뭐 하고 뭐라고 써야 돼요? n제곱근 a 하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 하고 항상 몇 개다? 2개다.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항상 2개다. 그러면 실수 2개 빼고 나머지는 뭐란 얘기야? 허수란 얘기지, 그치? 허수란 얘기, 그죠?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짝수 제곱근은 이렇게 2개, 실수는 늘 2개 존재하고 책 하나 들고 오잖아. 구입구에. 자, 홀수 제곱근은 몇 개 존재하죠? 홀수 제곱근 하나 존재하죠? 그 하나는 뭐라고 써야 돼?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수의 홀수 제곱근 중에 실수는 하나 존재한다. 0의 경우에는 짝수 제곱근이든 홀수 제곱근이든 실수는 무조건 0,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0, 한 개 존재하고 음수의 경우에는 어때요? 음수의 짝수 제곱근 존재하지 않죠. 실수 존재하지 않죠. 이거는 없다. 그러면 음수의 홀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있어 없어? 있죠. 있는데 몇 개 있어? 하나 있죠. 그죠? n 제곱근 a 요렇게. 그죠? 그래서 거듭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이 뭔지 그리고 몇 개인지 요거에 대해서 자주 물어본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지수의 확장이나 지수 법칙 같은 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고 여기 이제 로그 계산할 때 네. A 자체가 음수잖아. 그죠? 예를 들면 뭐 -5의 세제곱근이다. -5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세제곱근 -5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지금 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자, 로그의 성질 중에 로그의 밑변환 공식. 우리가 로그를 보통 쉽게 잘 풀기 위해서는 이 밑변환 공식을 굉장히 잘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밑변환 공식이 로그 A에 B가 있을 때 로그 C분의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바꾸는 게 기본적인 밑변환 공식인데 이 밑변환 공식을 조금 더 활용하면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 같은 경우는 서로 무슨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역수 관계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 A의 B에다가 로그 B의 A를 곱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거는 그냥 얼마라고 본다? 1이라고 볼 수 있다. 그쵸? 그게 이제 3번에 나와 있고 그 밑에처럼 A의 B, B의 C, C의 A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은 경우도 그죠? 뭐 A분의 B, B분의 C, C분의 A처럼 같이 곱하면 다 약분되면서 1이 되는 그죠?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우리 어떻게 정리하죠? 로그 A의 M제곱분의 B의 N제곱 그쵸? 앞으로 꺼낼 수 있죠. 뭐를? M분의 N을 앞으로 꺼내고 로그 A의 B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 또 이건 뭐였죠? 이거? A의 로그 A의 B제곱 이렇게 하면 얘는 B였지. 이게 이거하고 같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딱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얘가 왜 이거랑 같아? 어떻게? 어떻게? 얘가 왜 이거랑 같죠? 왜 같을까 얘들아? 왜 같아요? 온유야 왜 같아요? 자리를 바꾼다? 자리를 어떻게 바꾼다? A랑 B랑 자리를 바꾼다. 근데 자리를 바꿔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 A의 로그 A의 B제곱이 B다. 자, 로그 A의 B라는 게 무슨 뜻이지? 로그 A의 B라는 걸 X라고 했을 때 X가 무슨 뜻이에요? A의 X제곱이 B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그죠? A의 X제곱이 B다.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X인 거니까 이거 자체는 로그의 정의랑 그대로 부합하는 거죠. A의 X제곱이 B일 때 그 X가 로그 A의 B잖아. 그죠? 그러면 이 로그 A의 B라는 것 자체가 이게 X인 거니까. 그죠? 이 상황이 바로 A의 X제곱을 해놓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B하고 같은 거죠.
그죠? B하고 같은 거고 그런 맥락에서 여기 B하고 A하고 자리를 바꿔도 늘 성립한다라는 공식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A하고 여기는 B하고 자리를 바꾸게 되면은 A의 로그 A의 A 이렇게 되잖아. 그죠? 아니지. B의 그치? B의 로그 A의 A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래서 B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요 얘기가 방금 요거랑 같은 거죠. A의 로그 C의 B제곱이나 B의 로그 C의 A제곱이나 요게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로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규칙이다. 그죠? 자, 뒤로 한 장 넘겨서 10쪽에 10쪽에 기출문제 맛보기에 가시면 좋아. 책 한 권 가지고 앉으세요. 시연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자, 9번 볼게요. 9번. 우리가 수능 문제는 무조건 한번 풀어보고 갑시다. 쉬운 것들도. 자, 9번 같은 거는 니네가 시험 볼 때 딱 나오면 이건 몇 초 컷 해야 돼? 몇 초 컷? 한 5초? 3초? 답 뭘까요? 답 몇이에요? 얼마? 3이죠, 3. 그쵸? 자,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밑변화 공식 하는 거지. 로그 15의 2분의 1이라는 요 분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로그 2의 15로 보는 거죠. 로그 2의 15로 보세요. 그럼 앞에 있는 로그 2의 120에서 로그 2의 15를 뺐으니까 결국은 15분의 120 이렇게 되죠. 그죠? 로그 2의 8, 답은 3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13번. 자, 13번은 1보다 큰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로그 루트 3의 A가 로그 9의 A, B하고 같다. 이게 성립한대요. 그때 로그 A의 B의 값은 그랬어. 자, 이거는 어떻게 정리할까 이거? 밑이 서로 다르죠. 그죠? 밑이 서로 다른 로그인데 이거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죠. 루트 3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하면 9가 되죠? 루트 3을 4제곱 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로그를 자 로그 루트 3의 A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4제곱 4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하더라도 이 로그 전체의 값은 변하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바꿔주면 그게 우변에 있는 로그 9의 AB하고 같다라고 썼을 때 결국 그럼 A 4제곱이 AB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이렇게 해서 밑을 맞춰준 다음에 A 4제곱이 AB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오면 결국은 A 세제곱이 B하고 같은 거죠. 그럼 답은 뭐겠어요? B 자리에다가 A 세제곱 집어넣으면 되니까 답은 3이 되겠다. 3번. 요러한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14번 요거는 뭐 수능 문제는 아니지만 이 밑변환 공식에 대한 문제죠. 로그 5의 12를 A, B로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얘는 어떻게 할래? 여러분이 푼다면 준석이가 푼다면 어떻게 할래? 그렇죠. 밑을 5로 맞추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로그 2의 5를 로그 5의 2로 바꾼다. 대신 A를 어떻게 주면 돼? 역수 취해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얘를 로그 5의 2로 바꿨을 때 이쪽은 A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요 놈과 요 놈을 가지고 로그 5의 12를 표현하면 되겠죠. 그치? 민주야, 그렇게 표현하면 뭐 될까요, 이거? 얘가 로그 5의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지? 그죠?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2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얘랑 얘를 이용한다면 답이 뭘까? 2번이죠? 2번. 그치?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써먹을 수 있고요. 자, 11쪽에 11쪽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11쪽에 16번. 16번은 어떻게 할까?
자,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볼까요? 16번. 보통 우리가 뭐는 뭐다 이런 조건식이 나오면 보통 어떻게 하죠? 그치. 보통 는 K 이렇게 많이 시작하죠. 그죠? 얘도 그러면 여기다 는 K라고 붙이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는 K를 붙이면 로그 A의 B는 그냥 K고요. 로그 B의 C는 뭐가 되죠? 2K고요. 로그 C의 A는 뭐죠? 4K고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얘 더하기 얘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결국 몇 K를 구하라는 거야? 7K를 구하세요. 이런 말이잖아. 그쵸? 7K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K의 값만 찾으면 답은 나오는 건데 여기서 K의 값을 어떻게 찾을까? 아까 우리 앞에서 살짝 봤던 식이야. P? B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여기서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랑 곱하면 1 되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자 요거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C랑 로그 C의 A랑 이렇게 세 개를 곱하면은 무조건 1이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이 문제에다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얘네 셋을 싹 다 곱해버리면 얼마다? 1이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세 개를 곱한 것도 1이 돼야 되니까 8K 세제곱이 1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K가 얼마예요? 2분의 1. K가 2분의 1. K가 2분의 1이라는 거를 여기다 싹 넣어주면 답은 나오겠네. 답은 뭘까? 2분의 7. 1번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어렵습니다. 17번 한번 해보세요. 17번. 17번 풀어봐.
이건 연습장입니다. 연습장. 네,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라서 공간이 생각보다 부족하더라고. 네, 수업할 때부터 한번 딱 챙겨서 다니면서 연습장에다가 넓은 공간에 쓰세요. 확실히 넓은 공간에 쓰면 잘 씁니다. 얘가. 나온 사람 있니?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것도 처음 출발이 위에 있는 식이랑 비슷하게 뭐는 뭐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는 K가 여기 있으니까 D라고 할게요. D. 자, 이렇게 D로 잡았을 때 이 가에 있는 식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가에 있는 식을 3의 A제곱이 D인 거니까 A는 로그 3의 D죠. 로그 3의 D. 자, 그 다음에 5의 B제곱이 또 D니까 양변에 밑이 5인 로그를 취하면 B는 로그 5의 D. 그죠? 한 번 더 하면 C는 로그 K의 D.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가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고요. 나식은 우리가 로그의 성질로 정리를 하면 로그 C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로그 띄고 생각했을 때 C가 2A 플러스 B분의 2AB죠. 이렇게 되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거에서 잘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해주면은 우리가 좀 써먹기 좋은 식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런 구조로 생겼으면 분모에 더하기가 있잖아. 분모에 더하기가 있는 건 어떻게 변형이 안 되죠? 근데 이걸 뒤집으면 어때요? 뒤집으면 분모 분자 그 두 개의 분수로 쪼개서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역수를 취해 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역수를 취해 보면 C분의 1은 2AB분의 2A 플러스 B가 되니까 요걸 이제 이렇게 따로 쓰자는 거지. 이렇게 따로 쓰면 자, 이렇게 따로 쓰면 그러면 B분의 1 더하기 2A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쵸? 그럼 또 지금 이제 주어진 식들을 종합해봐. C분의 1, B분의 1, 2A분의 1 이런 게 들어있는 식이 하나 있고 이렇게 표현된 식이 있어요. 그죠? 결국 C분의 1이라는 것은 얘의 역수니까 얘의 역수란 말이죠. 그럼 얘의 역수는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밑이 얼마인 로그로 갈 수 있어? 밑이 D인 로그로 갈 수 있잖아. 로그 D의 K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이것도 전부 여기 있는 애들의 역수 개념이기 때문에 다 밑이 D인 로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계산이 가능해지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 있는 요 세 가지를 역수를 취해서 집어넣어 보면 로그 D의 K 그 다음에 로그 D의 5 그 다음에 2분의 1 그대로 붙여놓고 로그 D의 3 이렇게 되죠. 오케이? 민영이 이해돼요? 혜빈이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2분의 1은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려버리면 결국은 K가 5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죠. 5루트 3이라는 거지, K가. 그죠? K가 5루트 3이니까 문제에서 K제곱 얘는 75 이렇게 풀리겠다. 그치?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7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착착착착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좀 풀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 경험이 있어야지 요럴 때는 요렇게 가는 게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빨리 할 수 있다. 그죠? 답은 75였고요. 그 다음에 옆에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20번.
자, 20번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이해해야지 풀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는 것의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잘 읽어봐. 문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n이라는 자연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fn, 그죠? n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수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수의 개수가 fn이고 36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부터 a9까지로 썼어요. 약수가 9개가 있나 보지. 그죠? 그럼 그 9개 숫자들에 대해서 이걸 계산하래, 이거.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마이너스 1의 f ak 곱하기 로그 ak.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을 땐 해봐야지 뭐. 그죠? 자, 해봅시다. 36의 양의 약수. 뭐 9개밖에 없으니까 다 씁시다. 36의 양의 약수. 36의 약수. 희주 불러줘. 1, 2, 3, 4, 6, 9, 12, 하나 빼먹었다. 18, 36. 자, 물론 뭐 여기서 크기 순서대로 하라는 말은 없지만 A1부터 A9를 여기 써져 있는 이 9개 순서라고 생각할게요. 사실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얘를 1을 A1, 뭐 2를 A2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땡땡땡 36을 그러면 A9.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뭐였죠, 이거? FAK가 뭐였죠? AK라는 숫자의 양의 약수의 개수였죠. 양의 약수의 개수.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K 자리에 1이 들어가서 FA1 그러면 얘의 양의 약수의 개수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FA2. 자, 얘의 양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2개.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얘는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 앞에 풀마 부호가 결정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이 9개의 숫자들에 대해서 전부 그 숫자들의 양의 약수가 몇 개인지를 다 찾아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기서 원하는 식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AK에 대해서 FAK가 얼마인가 밑에다 써볼게. 그럼 AK가 1, 2, 3, 4, 6, 9, 12, 18, 36이었고 자 그럼 1이라는 숫자의 양의 약수의 개수 하나죠. 2는 2개, 3 약수 몇 개? 2개, 4는 몇 개죠? 3개, 6은 몇 개죠? 4개, 9는 다시 3개,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약수 몇 개지? 2의 제곱 곱하기 3, 6개잖아. 그치? 알죠? 이거 약수에서 찾는 거. 18도 2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그럼 또 약수 6개. 자,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개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에서 말한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마이너스 1에 FAK 곱하기 로그 AK. 자, 이것을 이제 차례대로 써보면 첫 번째 K가 1일 때는 로그 AK가 로그 1이 돼버리니까 0이죠.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안 써도 되죠. 어차피 0이니까. 자, 두 번째 거는 로그 2인데 자, 요 마이너스 1의 FAK 여기가 짝수거든요. 그럼 부호가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네. 그치? 그죠? 네. 그 다음 거는 로그 3은 로그 3인데 밑에가 2니까 역시 플러스. 이해되니? 안 되니?
어디가 안 되니? K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가 로그 A1이 되는 거니까 A1이 1이잖아요. 로그 1은 0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어차피 0이니까 안 쓴 거고, 자, 두 번째 K 자리 2가 들어가면 얘가 로그 2가 되죠. 그죠? 얘가 로그 2가 돼. 얘가 로그 2가 되고, 요거가 뭐가 돼요, 요거? 이게 밑에 줄에 있는 거니까 요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2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로그 2가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3 들어갔을 때도 여기가 짝수기 때문에 플러스 로그 3이 나오고, 자, 4 들어갔을 때는 로그 4인데 홀수거든요, 그쵸? 이게 홀수가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1. 부호가 음으로 바뀌니까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로그 4.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밑에 있는 FAK에 의해서 결정되면서 쭉 써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예선아, 그 다음 로그 6의 부호는 뭐예요? 로그 6의 부호는 플러스죠. 로그 9의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죠? 밑에 줄이 짝수냐 홀수냐로 결정하는 거야. 로그 12의 부호는 플러스고요. 로그 18의 부호는 플러스고요. 로그 36의 부호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쭉 계산하는 거예요. 뭐 플러스끼리 모아서 계산하고 마이너스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하나의 로그로 다 합쳐버리면 플러스 부호를 갖고 있던 애들은 분자에서 이렇게 곱해질 거고,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던 애들은 다 나눠지는 거니까 분모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그렇지? 요거를 약분을 싹 시켜보면, 승혁아, 약분을 싹 시켜보면 얼마 나올까? 로그 뭐만 남아? 3하고 12하고 36이니까 이렇게 하면 지울 수 있고, 그죠? 2하고 18도 36이니까 얘네랑 지울 수 있잖아요, 그죠? 응, 남는 건 6밖에 없죠. 로그 6입니다, 로그 6. 로그 6이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자, 여러분이 지금 요 책에 실려 있는 문제들을 다 맞출 수 있다. 요 책에 실려 있는 난이도의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 그럼 몇 등급 나올 것 같아요? 1등급도 나와요, 1등급. 여러분 보통 92점 나오면, 수능에서 92점 나오면 완전 안전빵이고, 보통 88점만 나와도 1등급인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지금 실려 있는 문제들이 딱 그 킬러 문제들 빼고는 다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점짜리 중에 제일 어려운 3개, 그 3개 빼고는 다 실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책에 있는 문제를 자기 힘으로 다 풀 수 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딱 88점이거든. 그죠? 거기다 이제 만약에 4점짜리 그 3개 중에 하나만 더 맞추면 안전빵인 거고, 그걸 못 맞춘다 하더라도 1등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수능을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막 다양한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 한 권에 있는 걸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더 좋아. 그렇죠? 그리고 얘가 그 유형별로 정리가 생각보다 잘 돼 있는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물론 이 책을 끝내는 게 1차 목표겠지만 한 번 더 풀어볼 여유가 있으면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좋겠죠. 특히 이런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표시해놨다가 한 번 더 풀어보고 비슷하게 나오면 내가 무조건 맞춘다. 이렇게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그 밑에 21번 가볼게요. 21번. 21번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계산이 좀 복잡해. 풀다 보면 내가 이걸 맞게 하고 있나 계속 좀 의심하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문제 상황도 간단합니다. 요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하고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두 개 써가지고 그 두 직선의 y절편들을 딱딱 뽑은 다음에 걔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으라는 거잖아. 그죠? 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좀 찾아볼까요?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기울기가 뭐예요? b-a분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죠. 이게 기울기고, 자, 얘가 뭐 첫 번째 점으로 한다면 x-a 플러스 로그 2의 a,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직선인 거지. 그쵸? 자, 근데 우리는 이 직선에 뭘 찾고 싶다? y절편을 찾고 싶다. y절편. y절편 찾을 거니까 x에 어떻게 해요? 0 넣어요. 여기다 0 넣어.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가 이제 분배되면서 자, 첫 번째 직선의 y절편은 b-a분의 마이너스 a를 맨 앞에 꺼내놓게 로그 2의 b 빼기 로그 2의 a 하고 플러스 로그 2의 a. 자, 이게 여기를 지나는 애의 y절편. 그러면 두 번째 것도 거의 똑같죠? 두 번째 것도 거의 똑같고 뭐만 달라질까요? 밑이 4로만 바뀔 거 아니야. 그죠? 밑이 4로만 바뀔 거니까 자, 여기를 지나는 애의 y절편 어떻게 써줄 거냐면 b-a분의 마이너스 a의 로그 4의 b 마이너스 로그 4의 a 그리고 플러스 로그 4의 b 아니 4의 a. 이렇게. 그쵸? 네. 그러면은 자, 밑에 있는 이 로그 4 있잖아. 이 4를 2로 바꿔야지 뭔가 계산이 편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4를 요걸 2로 바꾸게 되면 이 로그 앞에 얼마가 나오게 돼? 2분의 1이 나오게 되죠. 그쵸? 2분의 1. 밑을 2의 제곱으로 보는 거니까. 그럼 그 2분의 1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얘네 둘을 이제 같다라고 놓을 거니까요. 자,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을 때 b-a분의 마이너스 a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a는 하고 자, 이제 요거를 밑이 2인 로그로 바꿔가지고 쓸 거니까 2분의 1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고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그 다음에 뒤에 있던 애도 2분의 1이 튀어나와서 2분의 1 로그 2의 a 이렇게. 그죠? 밑을 4를 2로만 바꾼 거예요. 자, 그럼 이랬을 때 우선 2분의 1 로그 2의 a는 이쪽으로 넘기면 이쪽에 있던 로그 2의 a랑 만나가지고 계산이 되겠죠. 그죠? 요거를 넘기면 그러면 얘는 사라지고 얘가 뭐가 될까? 2분의 1이 붙지 않을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식을 정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래요? b-a를 한번 곱할까요? 분수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b-a를 곱하면서 2도 같이 한번 곱할게요. 2도 같이 한번 곱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2가 붙어가지고 마이너스 2a에 b-a는 사라졌으니까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이렇게 되고 가운데 있던 녀석은 2가 한번 곱해졌으니까 2분의 1은 없어졌고 자 대신에 b-a가 붙었죠. b-a가 생기고 로그 2의 a.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b-a도 사라졌고 2를 곱했으니까 분모에 있던 2도 사라졌어. 그럼 남은 거는 마이너스 a 괄호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쫙 전개시켜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배할게요. 마이너스 2a 로그 2의 b 플러스 2a 로그 2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b 로그 2의 a 마이너스 a 로그 2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로그 2의 b
플러스 A 로그 2의 A 이렇게 되겠네. 어? 어떤 거? 이쪽 거야? 요거랑 요거랑 그럼 또 편하겠네, 그지?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겼다라고 생각하면은 요거 2만 없어지면 되나? 반대로 넘길까? 반대로 넘기면 얘 플러스가 되면 되나? 그래, 그렇게 가자. 그래, 좋아, 좋아. 자, 넘겨서 갈게요. 넘겨서. 자, 여기 왼쪽에 있던 얘네들을 오른쪽으로 넘기자.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결국은 요 앞에 있던 애가 플러스 A로만 바뀌어주면 되죠. 얘는 사라지고, 그쵸? 이렇게 사라지고 이게 플러스로 이렇게 바뀐다. 맞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전개하면 B 로그 2의 A 마이너스 A 로그 2의 A는 A 로그 2의 B 마이너스 A 로그 2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니? A 로그 2의 A가 사라지네. 그죠? 이렇게 사라지죠. 사라져버리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결국 같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B를 일로 위로 올려버리고 A를 위로 올려버리면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A의 B제곱이랑 B의 A제곱이 어떻다?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쵸? 요거 한 줄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만큼 풀어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 끝에 줄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F1이 40이라 그랬잖아.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F1이라는 게 결국은 A의 B제곱 더하기 B의 A제곱인데 이게 40이야. 근데 방금 얘네들이 서로 같다는 거 알아냈으니까 그죠? 각각 그럼 20, 20이 돼야 되는 거죠. 20, 20. 얘도 20, 얘도 20. 그치? 그럼 문제에서 F2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F2면은 뭐예요? A의 2B제곱 플러스 B의 2A제곱이죠. 이거는 각각 20과 20을 각각 뭐 해준 상태야? 제곱해준 상태니까 400 더하기 400이 되겠죠. 그죠? 400 더하기 400. 그래서 답은 800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2번 한번 풀어보세요. 바로 밑에 22번 써봐.
자, 답이 몇 번이죠? 답은 1번. 그치? 이런 게 이제 아까 말한 제곱근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어때야 돼요? 이 숫자가 일단 0보다 커야 되나? 작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는 어떻고 0보다 클 때는 이 n 값이 작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 되는 거니까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두 개가 되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음수일 테니까 그게 가능하고 또는 얘가 0보다 작으면서 n이 뭐면 홀수면 그쵸?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었거나 또는 음수의 홀수 제곱근이었거나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로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인지 이거부터 판단을 해야 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0보다 크다라고 놓고 풀면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0보다 작은 거니까 3하고 6에 마가 돼서 n 값이 뭐가 돼요? 3에서부터 6 사이가 되죠. 그죠? 그러면 n 값이 뭐가 되지? 4하고 5가 되나요? 얘가 4하고 5일 때만 그때만 이 녀석이 0보다 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0보다 크면 양수니까 양수의 짝수 제곱근만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4, 5 중에서 n은 어떤 걸 골라야 돼? 짝수인 거 골라야지. 그지? 짝수인 거. 그래서 우리가 n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값은 4가 되는 거고 반대로 그럼 자 n의 범위가 지금 2에서부터 10일까지인데 그 중에 4, 5 빼고 음수가 되는 경우 있죠. 얘가 0보다 작아지는 경우. 자, 얘가 0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다라고 놓고 풀면은 그러면은 3하고 6은 나오는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일 거 아니야. 부등호 방향이 반대면 n이 3보다 작거나 6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자연수 중에 요 범위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누가 있어요? 일단 다 쓰면 2랑 7, 일단 7, 8, 9, 10, 11까지가 있는데 이 상황일 때는 요 값이 지금 음수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음수의 홀수 제곱근이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우리는 뭐만 골라야 돼? 홀수만 골라야지, 그지? 그러면 7 고르고 9 고르고 11 고르고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다 합치면 31이 되겠다, 그죠? 이런 게 제곱근에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몇 개인가 이런 거 찾는 것은 이렇게 좀 심화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지수 함수로 갑시다. 14쪽. 자, 14쪽에 지수 함수와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요 단원이나 그 다음 단원이나 둘 다 이제 지수 함수, 로그 함수니까 지수 함수, 로그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일단 그래프죠. 그렇죠? 그래프가 그려져야 우리가 이 문제에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자, 기본적인 이런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는 우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요거 정의역이 어딘가요? 지수함수의 정의역.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 평행 이동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치역은 뭐예요? 양수죠. 양의 실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A 값이 0보다 A 값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기는, 자, 계속 오른쪽 위로만 향하는 함수니까 이런 거 뭐라 부르지 우리? 증가함수죠. 그죠? 증가함수가 만들어지고, 반대로 A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얘가 무조건 지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어디예요? 0,1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걸 뭐 평행이동 시키면 이 점을 옮겨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는 점을 찾죠. 이 기본적인 그래프였고, 그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 그래프에다가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배워서 알지만 모든 함수에 대해 다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죠? 요렇게 들어가면 이 방향만큼 그래프가 옮겨진다, 평행이동 되는 거고. 대칭이동, x축 대칭하면은 누구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y 앞에.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여기서 y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이건데, 그치? 이거를 다시 y는으로 정리해서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위치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는 y 앞에 붙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y 앞에 마이너스 붙였다는 건 x축 대칭이구나,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y축 대칭이면 x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붙이는 거죠. 그죠? 둘 다 붙여서 이런 모양이 된다. 그 다음에 지수함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란 말이죠. 오르락 내리락이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 찾기가 되게 어때? 쉽죠. 되게 쉽죠.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라고 하면 무조건 그 주어진 구간의 양 끝 지점인 거지. 그치? 양 끝 지점. 증가함수면은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가 될 거고, 반대로 감소함수면은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가 될 거고, 항상 주어진 구간의 양 끝만 확인하면 된다. 거기다 증가인지 감소인지까지 알고 있다면 정확히 어디서 최소고 어디서 최대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그쵸? 자, 문제로 볼게요. 문제가 16페이지에 역시 또 수능 문제. 요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언제 최대일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얘는 무슨 함수예요? 감소함수잖아. 그쵸? 감소함수니까 최대값을 찾고 싶으면 주어진 정의역에서 x가 제일 어떤 순간? 제일 작은 순간을 고르면 되는 거지. 그치? 맞죠? 감소함수 상태니까. 자, 그래서 x에다가 그냥 1 집어넣는 게 답인 거야. 답은 뭘까? 2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그 옆에 10번. 자, 10번도 최대값, 최소값 얘긴데 이것도 똑같아요. fx는 지금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증가함수. gx는 무슨 함수예요? 감소함수지. 자, 그렇다면 내가 fx의 최대값을 찾고 싶으면 x값을 제일 어떤 거 넣어야 돼? 제일 큰 거 넣어야 되겠지. 그치? 제일 큰 거. 자, 그래서 이 fx의 최대값은 x가 가장 클 때니까 f3이겠죠? f3. 얼마나 이차노야 f3? 64. 자, 그 다음에 반대로 gx의 최소값. gx는 감소함수인데 최소값을 찾고 싶으니까 이것도 x가 제일 어떨 때? 클 때가 되는 거지. 그치? 클 때. 그래서 이것도 g3이에요. g3. g3이면 얼마죠? 8분의 1. 그치? 8분의 1. 네. 둘이 곱하니까 답은 1번.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1번은 그래프만 살펴보고 갑시다. 이런 거 그래프 어떻게 생겨고? 절대값이 x에만 싹 씌워져 있어. 이러면 어떻게 그리죠? 일단 원래 절대값 없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에서 어떤 부분만 써? 그치?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프잖아 원래. 그치? 절대값 없을 때 그래프가. 그러면 여기서 x에만 저렇게 절대값을 싹 씌우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x가 그럼 양의 방향으로 갈 때랑 x가 음의 방향으로 갈 때 그래프가 대칭 형태가 돼야 되지 않니? 그죠? x가 1, 2, 3 갈 때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갈 때
그래프가 똑같이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Y축 대칭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Y축 대칭의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것만 남기는 거죠. 요거. X값이 0보다 큰 지점의 그래프만 남겨가지고 그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키는 방식이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꼭 지수함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X에다가 절대값을 싹 씌워준 상태, 요 상태일 때는 1번 X가 0보다 큰 부분, 이거인 부분만 남긴다. 그치?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부분의 그래프는 지워버리란 얘기죠. 지워버리고 두 번째로 그 남아있는 부분의 그래프를 Y축 대칭. 그쵸? 그렇게 되면 결국은 Y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그래프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 할까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그래프 나오면 또 그려볼게요. 자, 이제 17페이지로 갈게. 자, 17페이지로 가서 16번 봅니다. 16번. 자, 16번 문제는 저 곡선과 y는 x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A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라고 할 때 AB가 뭐 6루트이고 요 사각형의 넓이가 30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기보다 훨씬 쉬운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A, B, C, D라는 점들의 좌표를 다 찾을 수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건 A에서부터 B까지가 길이가 6루트이라 그랬죠. 근데 이 직선이 지금 y는 x라는 직선이잖아. 기울기 45도짜리거든요. 기울기 45도짜리 직선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루트 2야. 그러면 무슨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여기다가 요렇게 선 하나 그으면 이때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 이등변이죠. 그죠? 직각 이등변. 그럼 여기서 여기가 6루트 2라는 것은 밑변과 높이가 얼마씩인 거야? 6하고 6인 거를 바로 알 수 있어요. 6하고 6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30이라는 것까지 알려줬거든.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하면 여기도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자, 사다리꼴 넓이가 30이야.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삼각형 넓이가 지금 18이잖아. 그럼 밑에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12가 돼야 되는데 요게 12가 되려면 요 길이는 2여야 되겠죠. 그쵸? 여기가 2면 여기도 당연히 2가 되고. 그죠? 그럼 A라는 점의 좌표 나왔네. 뭐예요? 2,2 아닌가? 그죠? 2,2. 얘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놓여 있는 점이기 때문에 y 좌표가 2면 x 좌표도 2일 수밖에 없고. 자, 그럼 b도 나왔네요. b는 6 간 거니까 b의 좌표는 뭐예요? 8,8이죠.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 2,2랑 8,8이라는 이 두 점을 요 지수함수에다가 뭐 해버려? 대입해 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가지고 우리가 A랑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하나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든가 혹은 기울기하고 길이를 가지고 가로 세로의 길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자, 그래서 16번은 답 찾아보면 얼마 나와? 3분의 1 나와? A 플러스 B가? 아니야. 아, A가 3분의 1. B도 3분의 1 나올 거예요. 그죠? 답은 뭐다? 3분의 2. 4번이고요. 자, 이 16번을 봤으니까 그 밑에 18번도 한번 봐봐요. 18번.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죠. 바로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금 우리가 16번에서는 직선이 y는 x였죠. 45도짜리, 그치? 그럼 45도짜리 직선에 대해서 내가 삼각형을 만들면 1대1대 루트 2가 성립하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직선이 기울기 얼마짜리예요? 기울기 2짜리예요. 그러면 나한테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렇게 있을 때 이 직선에서 뭐 이렇게 두 점을 땡겨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든다면 이 삼각형은 항상 요 변과 요 변의 길이의 비율이 1대2가 될 수밖에 없죠. 기울기가 2니까. 그치? 그러면 그때 여기의 비율은 뭐가 돼요? 루트 5가 되죠. 그쵸? 이거를 생각하고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문제에서 PQ라는 선분의 길이가 루트 5라 그랬잖아요. 그죠? PQ라는 선분의 길이가 루트 5면 자, 이 P랑 Q를 가지고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고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그러면 이 삼각형이 지금 딱 여기서 얘기한 1, 2짜리 삼각형인 거지. 그래서 내가 P점의 좌표를 P점의 좌표를 뭐 A 컴마로 잡을게요. A 컴마 3분의 2 A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잡았을 때 자, Q점의 좌표가 Q점의 좌표가 이 P점보다 X값은 얼마 크고 1 크고 Y값은 2 큰 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P랑 Q라는 두 점 사이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바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P의 좌표 잡으면 Q의 좌표는 자동으로 자, X 좌표는 1 더해주고 Y 좌표는 2 더해주는 거니까 똑같이 쓰고 2 더하면 플러스 3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Q점의 좌표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를 써먹는 거 이거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야. 문제 풀다 보면 유용합니다. 아 근데 내가 어제 수업 준비할 때 한참 이거 풀었거든요. 답이 계속 안 나오는 거야. 왜 답이 안 나왔을까? 유식이 이거 오타가 있어가지고 이게 1입니다. 1 그죠? 여기 1이에요. 1로 놓고 풀어야 돼. 이거 어제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결국 발견했어.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금방 우리가 A 값이 얼마인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면 3분의 2의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3 Y좌표가 이게 되는 거고 자 X좌표는 X자리에다가 A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3분의 2의 A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8인가요? 그죠? Q점의 좌표를 그대로 저 위에 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3분의 8 넘기고 자 이거 3분의 2의 A 플러스 3제곱 넘기면 이쪽은 3분의 1 되고 이쪽은 3분의 2의 A 플러스 2제곱 빼기 3분의 2의 A 플러스 3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어떻게 정리하니 얘들아? 주희야 이거 어떻게 정리해? 만약에 주희야 2의 5제곱 플러스 2의 6제곱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이게 너무 쉬운가? 2의 15제곱 더하기 2의 16제곱 어떻게 계산해요? 조금 얘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서연이 어떻게 계산해? 2의 15제곱으로 묶어. 그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묶으면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3분의 2의 A 플러스 2제곱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잖아. 그럼 그걸로 묶으면 되죠. 그죠?
그걸로 묶으면 어떻게 돼? 3분의 2에 a 플러스 2제곱으로 묶으면 자 앞에 거는 그냥 다 나갔으니까 1인 거고 뒤에 거는 3분의 2가 하나 남죠.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결국 요 괄호 안의 부분도 3분의 1이 되니까 왼쪽에 있던 3분의 1이랑 지워져 버리겠죠. 그래서 1은 3분의 2에 a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럼 a가 얼마인 거예요? a가 마이너스 2인가? 그죠? a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왔으면 그러면 이제 아이고 a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왔으면 우리는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안 거잖아요. p라는 점의 좌표가 얘가 마이너스 2고 얘는 3분의 2에다가 1 더했으니까 3분의 5인가?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2, 3분의 5라는 요 점을 요 직선에 어떻게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네. 대입해주면 k 값은 뭘까요? 3분의 17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이러한 문제였고 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19번 19번 한번 풀어봅시다. 19번. 줄게. 네, 18페이지에 19번 한번 풀어봐. 윤진이가 나 먹으라고 준 건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은 그래프를 그어봐야죠. 저기에 저 지수함수가 어떤 식으로 지나가길래 x1과 x2가 저런 범위에 생길까? 이런 그래프잖아요. 그래프의 모양부터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일단 이 그래프가 요 기존에 있는 그래프하고 두 번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교점이 하나는 0보다 작은 쪽에 생겨야 되고 하나는 0에서부터 이 사이에 생겨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2가 한 여기쯤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하면 지금 교점 하나는 이쪽 영역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교점은 이쪽 영역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까? 자,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죠. 지수함수잖아. 그렇죠? 지수함수니까 증가하는 지수함수면서 자,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만나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만나주면 되고 이렇게 두 번 만나주도록 그래프가 생겨야지. 이거부터 일단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려면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게 두 번째 고민인데, 자,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특징은요. 첫 번째, 여기서 교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빨간 그래프의 y절편은 2보다 무조건 어때요? 크죠? 그죠? 빨간 그래프의 y절편은 2보다 커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요 지점 한번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을 표현하기 편하게 얘를 fx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요 식을 fx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방금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f0 있죠? f0이면은 2의 k제곱이잖아. 얘가 2보다는 어떻구나? 크구나. 이게 첫 번째 알아낸 사실입니다. 그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 교점을 가져야 되잖아. 그지? 여기에서 교점을 갖는다는 것은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빨간 그래프가 까만 그래프보다 더 낮아야 된다는 뜻이죠. 맞죠? 그래야지 2보다 앞쪽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서 아, 그럼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얘보다는 더 낮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에다 2 집어넣는 게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놓으면 좋겠네. 얘에다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78이죠. 78. 또 지금 요 지점이 78인데 78보다는 F2가 더 작아야 되는 거지. 그죠? 78보다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F2면은 2의 2 플러스 K제곱인데 얘가 78보다는 작아야 돼. 이런 조건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주면 이런 빨간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다. 자, 그럼 얘부터 생각하면 이거는 K가 1보다 큰 거니까 K가 2, 3, 4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두 번째 조건까지 생각하면 K가 아무리 커도 얼마를 넘어가면 안 돼? K가 4면 얼마예요? 2의 6제곱이니까 64잖아. 여기까지는 괜찮지. K가 5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잖아. 78 넘어가잖아. 그지? 그래서 두 번째 조건까지 생각하면 K 값은 4까지만 가능하겠다. 그지? 그래서 요 2, 3, 4 세 개가 답이네요. 2, 3, 4. 그러면은 그걸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 그지? 2번.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0번. 자, 요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20번. 20번은 이 x제곱의 그래프 위에 한 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쪼놈의 그래프와 만나는 데를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A, B의 길이가 1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이 이상의 자연수. 이런 거 정도까지 맞춰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88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킬러 문항까지는 아닙니다. 그죠? 킬러 문항까지는 아니고 4점짜리 중에서 중간보다 조금 어려운 그 정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볼게요. A라는 점의 좌표를 뭘로 잡을까?
A라는 점의 좌표를 A, 2의 A제곱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A점과 B점은 어때? 서로 Y좌표가 같죠? 그죠? Y좌표가 같아. 그래서 B점도 Y좌표는 2의 A제곱으로 같을 텐데 그러면 그때 X좌표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선분 AB의 길이를 표현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 Y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라는 이 식에다가 Y 자리에 뭘 집어넣을까요? Y 자리에 2의 A제곱을 집어넣었어. 이렇게 집어넣었어. 자, 그럼 이 식에서 나는 X가 찾고 싶거든요. X를 어떻게 찾죠? 이 식에서 X를 어떻게 찾지? 음? 여기서 X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까? 로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쵸? 우리가 지수에 있는 X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방법은 로그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로그를 취할 건데 그래도 조금 쉽게 가고 싶으면 일단 얘를 이쪽으로 같이 합쳐주는 거지.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2의 X제곱을 한 번씩 곱해요. 그럼 이쪽이 뭐가 될까? 2의 A 플러스 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15만 남아있고. 그죠? 요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하자. 이렇게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해주면 자 그러면 좌변이 A 플러스 X가 될 거고 우변은 로그 2의 15가 되는 거니까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 플러스 로그 2의 15 이렇게 되겠다. 민주야 이게 지금 뭐 찾은 거지? 요 점에 무슨 좌표예요? X좌표 찾은 거야. 그쵸? 요게 지금 요 점의 X좌표 요게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선분 AB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선분 AB의 길이 A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 요거죠. 요거에서 B의 X좌표 요거를 어떻게 한 거? 뺀 거지. 그치? 그래야 선분 AB가 나오겠지? 그래서 선분 AB를 구하면요. 선분 AB는 자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2a 마이너스 로그 2의 15 이렇게 되겠지. 2a 마이너스 로그 2의 15. 자, 얘가 지금 문제에서 말한 1에서부터 100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죠? 1에서부터 100 사이에. 그래서 2a 마이너스 로그 2의 15가 1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썼어요. 그럼 요걸 정리해서 나는 a 값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요 놈의 요 로그 2의 15. 이 로그 2의 15라는 녀석의 근사값을 좀 생각해 보자. 로그 2의 15는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죠? 로그 2의 8보다는 크죠? 로그 2의 8보다는 크고 로그 2의 16보다는 작으니까 결국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3점 얼마 얼마짜리다. 3점 얼마 얼마짜리. 그럼 이 3점 얼마 얼마짜리를 전체적으로 다 더해줘 버리면 자 여기는 4점 얼마 얼마가 될 거고요. 여기는 103점 얼마 얼마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2로 나누고 싶죠. 2로 나눠요. 2로 나누면 자 4점 얼마 얼마를 2로 나누면 2점 얼마 얼마일 거고 103점 몇이면은 2로 나누면 뭐예요? 51점 몇이겠죠? 51점 몇. 결국 그러면은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누구부터예요? 3부터 3, 4, 5 땡땡땡땡 51까지가 되겠네. 그치? 51까지. 몇 개구나? 49개구나. 그죠? 49개구나. 이거 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세 번째 단원 나갈 거고 나는 뭐 아직 뭐 쌩쌩해요. 그러면 문제 좀 풀어놔. 알겠죠? 한 5분만 쉬었다가 우리 세 번째 단원 나가 볼게요.
사실 이제 여러분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뭐예요? 지수 함수의 역함수잖아. 지수 함수의 역함수니까 지수 함수 그래프를 그대로 그냥 y는 x에 대칭시켜 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나 뭐 마찬가지고, 자,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정의역, 로그 함수의 정의역과 로그 함수의 치역은 지수 함수랑 어때? 반대지, 그치? 그래서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그냥 실수 전체 집합. 아까 지수 함수랑 반대죠? 그리고 그래프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y축을 점근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자, 얘도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의 형태죠. 그래서 로그 함수도 역시 최대값, 최소값 찾기가 굉장히 편하다. 그죠? 증가 아니면 감소니까 양 끝값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지수함수에서 나왔던 얘기랑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고, A의 범위에 따른 증가 감소도 같죠. A가 1보다 크면 지수 함수도 증가 함수고 로그 함수도 증가 함수죠. 그죠? 그리고 A가 요 범위에 있으면 지수 함수일 때도 감소 함수였고 로그 함수일 때도 감소 함수였고, 그리고 마찬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지수 함수랑 똑같다. 결국은 이제 실전에 나오는 그래프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그려가지고 써먹을 수 있느냐가 되겠죠. 자, 22쪽으로 가서 문제로 바로 갈게요. 22쪽. 22쪽에 우선 수능 문제 9번. 9번. 자, 9번 문제는 지수함수가 하나 나와 있고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2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 밑에 있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로그 2의 8 괄호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래요? 서로 y는 x 대칭.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뭐지? 역함수라는 얘기죠. 역함수. 그죠? 근데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가 되도록 우리가 m 값을 정해줘 봐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역함수로 바꿔보든지 이걸 역함수로 바꿔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역함수 형태로 바꿔보면 되겠죠. 역함수로 만드는 기본 방법은 뭐죠? 그지? y는으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x는으로 먼저 쫙 정리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x랑 y랑 자리를 싹 바꾸면 역함수가 완성되는 거죠. 자, 왼쪽 걸로 한번 해볼게요. 왼쪽 거를 내가 x는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 그럼 먼저 할 일이 뭘까? 2를 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지수에 올라가 있는 x를 아래로 끌어내려야 되니까 양변의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야 되겠죠. 양변의 밑이 2인 로그를 취한다. 로그 2의 y-2는 x-m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요 마이너스 m까지 넘겨버리면 로그 2의 y-2 플러스 m 요게 x죠. 그죠? 그럼 여기서 y랑 x랑 자리 바꾸면 이제 역함수 완성이잖아. 그죠? 역함수 완성시켜보면 로그 2의 x-2 플러스 m은 y다. 이게 역함수인데 이 식과 요 식이 같다라는 건 결국 이 m 값이 얼마라는 얘기일까? 이 m이 뭐겠어? 여기서 지금 로그 2의 8이 분리돼서 떨어져 나온 게 m인 거잖아요. 그렇죠? 로그 2의 8이 3이었던 거니까 m 값은 3이 되겠죠. 그렇지? 우리가 요것을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2로 쪼갤 수 있잖아. 그치? 그때 요 녀석이 바로 m 자리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답은 3이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12번에 2006년도 수능이래요. 2006년도 수능. 너네 몇 살이냐 이때? 3살? 3살?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약간 좀 옛날 스타일 문제긴 한데 로그 3의 x랑 로그 3분의 1의 x랑 이 두 가지는 서로 무슨 관계일까요? 로그 3의 x. 내가 로그 3의 x를 뭐 a로 이렇게 치환을 할 거야. a로 치환을 한다면 로그 3분의 1의 x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a지. 마이너스 a. 그치? 3분의 1이라는 게 3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가 될 거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2a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지금 구해야 되는데 몇 차 방정식이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지금 치환된 상황이 2차 함수지. 그럼 2차 함수에 뭘 찾아야 돼? 꼭지점 찾아야지. 그지? 꼭지점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차 함수가 지금 위로 볼록하게 생겼는데 자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여기가 지금 1,11이죠. 그죠? 1,11. 자, 그리고 우리는 이 2차 함수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걸 뭐에서 찾아야 돼? 이거 찾아야지, 그죠?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81까지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지금 a라는 게 로그 3의 x죠. 그럼 이 녀석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4까지가 되는 거죠. 그죠? x가 1일 때 얘는 0이고 x가 81일 때 4니까 우리는 0부터 4라는 범위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0부터 4까지니까 0은 여기쯤에 있을 거고 4는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므로 최대값은 이미 찾아놓은 11일 거고 최소값은 a가 몇일 때? a가 4일 때겠네요. a가 4일 때. 그럼 4 집어넣으면 얼마인가? 2죠, 2.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 11, 최소값 2니까 답은 13이 되겠다. 그죠? 13. 그래서 치환만 딱 해주면 그냥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범위 당연히 챙겨줘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로 가면 23쪽에 자,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알아야 문제 정보를 잘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6번 먼저 봅시다. 16번. 16번은 로그 함수를 몇 개 그려야 돼? 2개 그려야 되죠. 로그 함수를 2개. 로그 함수를 2개 그려야 되는데 자, A의 범위가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이 첫 번째 로그 함수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이거 감소함수죠. A가 1보다 작으니까. 그죠? 자, 두 번째 로그 함수. 요 두 번째 로그 함수는 감소야, 증가야? 얘는 증가죠. 얘는 증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2개를 그릴 건데 하나는 감소함수. 감소함수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자, 하나는 증가함수. 증가함수는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y는 로그 4a의 x. 얘는 y는 로그 a의 x. 자, 이랬을 때 여기다가 이제 y는 1이라는 직선 하나랑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하나랑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을 거고 그 선들이 각각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들을 A, B, C, D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y는 1부터 그어보면 여기다 이렇게 y는 1 y는 1을 그었을 때 이 y는 1이라는 애가 파란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 여기가 이제 A인 거죠. 그죠? 여기가 A. 그 다음에 얘가 초록색 그래프랑 만나는 점 여기가 B. 그치? 반대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1
요거를 그어놓고 자 얘가 파란색하고 만나는 점을 C, 초록색하고 만나는 점을 D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네 개의 점들의 좌표를 좀 생각을 해보면 A점 같은 경우는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인데 Y좌표가 1인 거잖아. 그죠? Y좌표가 1이야. 그럼 X좌표는 얼마야? A죠, A. 그래서 얘의 좌표는 A, 1이죠. 맞니, 예지야? 자, 요 파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데 근데 Y좌표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에 Y에 1 넣어야 되는 거니까. 자, B점 같은 경우는 초록색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데 Y좌표가 1이야. 그럼 X좌표는 뭐예요? 4A죠. 그러면 4A, 1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C점은 뭘까요? C점. C점은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X가 얼마여야 돼? A분의 1이어야 되겠네. A분의 1. 그러면 A분의 1, 마이너스 1. D점은 뭐예요, 그럼? 4A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좌표들을 다 썼어. 그렇게 썼을 때 기억부터 보면 AB라는 선분을 1대 4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0,1이다. 외분점 나왔네요. 외분점. 기억하나 외분점? 기억나니?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이런 거 기억나요? 공식이 뭐였더라? 예를 들어 X1하고 뭐 A점이 이거고 B점이 X2일 때 이 두 점을 얘네들을 M 대 N으로 내분이다. 내분. M 대 N으로 내분이다. 그럼 어떻게 썼냐면 M 플러스 N 분의 1로 시작했죠. 그리고 M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N 곱하기 앞에 거. 이게 내분점 공식이었어요. 외분점은 M 대 N으로 외분이다. 외분이면은 이 문자들의 위치는 다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뭘로 바꾼다? 마이너스로 바꾸는 게 외분점 공식이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지금 상황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풀어보면 AB라는 선분이라 그랬으니까 A라는 선분과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어차피 Y좌표는 1로 똑같잖아. Y좌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X좌표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 점의 X좌표는 A고요. 이 점의 X좌표는 4A죠. 그쵸? 그러면 A하고 4A를 1대 4로 외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쓸까? 일단 1 빼기 4분의겠지? 1 빼기 4분의 1 곱하기 뒤에 거 4A 빼기 4 곱하기 앞에 거 A 이렇게 되겠죠. 결국 얼마야 그럼? 0이잖아 0. 그지? 4A 빼기 4A니까 0이에요. 그래서 외분점을 찾아보니까 외분점의 X좌표는 0이 되는 게 맞죠. 그치? 그러면 기억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외분, 내분의 그냥 개념으로 따져보자면 여기가 지금 0,1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니? A죠, A.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4A죠. 그지? 여기가 A고 여기가 4A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외분점의 의미에 맞아 떨어지잖아. 이 빨간 점은 여기서부터는 A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서부터는 4A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이 1대 4가 맞죠. 그러면서 얘네 둘 사이에 있지 않고 바깥쪽에 있잖아. 이게 외분점이지. 그치? 1대 4로 외분하는 점. 네. 의미로 따져봐도 맞고 식으로 확인해봐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 되려면 A는 2분의 1이다. 이게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직사각형이 되려면 이 A라는 점과 D라는 점이 서로 딱 이렇게 똑바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죠? Y축과 평행하게 그어져야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A점의 X좌표와 D점의 X좌표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만 이게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를 같다라고 놔보면 어때? 2분의 1 맞나요? 같다라고 놓으면 2분의 1 나오겠죠? 그렇죠? 2분의 1.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얘네 둘이 같으면 자동으로 B하고 C도 같아지거든요. X좌표가 같아져. 그러면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니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AB의 길이가 CD의 길이보다 짧으면 그랬네. 자, 승혁아. AB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AB? 3의 2. 그렇죠. 3의 2. 그 다음에 CD는요? A분의 1 빼기 4A분의 1. 그러면은 4A분의 4에서 얘를 빼는 거죠. 그럼 4A분의 3이겠네. 그치?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3 한 번씩 지워주고 4A 곱해주면 4A 제곱이 1보다 작다가 되고요. 그죠? 1보다 작다. 그러면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하면은 2A 플러스 1, 2A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A의 범위가 이거 맞나요? 아니죠. 그쵸? A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 사실 이 A라는 거는 처음부터 이런 범위를 또 가지고 있죠. 그죠?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라는 범위도 가지고 있잖아. 그 범위에 방금 디귿에서 추가된 범위까지 합쳐야 정확한 범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범위랑 요 범위를 같이 생각해 주면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답니다. 그죠?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어쨌거나 디귿은 틀렸어요.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17번. 16번도 그래프를 잘 그린 다음에 하나씩 생각해 본 거잖아. 17번도 이 곡선하고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하고 이 로그함수가 y는 1에서 만나는 두 점을 이렇게 했을 때 얘가 8이다. a 값은 이게 문제로만 읽었을 때는 무슨 상황인지 좀 그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계속 강조한다. 그래프. 자, 한번 그려봅시다. 자, 1보다 큰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는 지금 증가함수인가요? 감소함수인가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감소함수죠. 그렇죠? 이거 지금 a분의 1에 x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a가 1보다 크다면 a분의 1은 1보다 작잖아.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고 이거 지금 평행이동 들어가 있는 거죠.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러면 원래 지수함수는 0,1을 무조건 지나가는데 왼쪽으로 2칸만큼 가 있으니까 여기를 지나가겠죠. 그죠? 여기를 지나가면서 감소함수. 그러면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함수라고 일단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자, 이게 y는 a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제곱의 그래프다. 자, 그 다음에 이 로그 함수. 이 로그 함수는 밑이 그냥 a인 거니까 a가 1보다 크면 이 로그 함수는 증가하는 로그 함수죠. 증가하는 로그 함수인데 얘는 또 평행이동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들어가 있죠. 그러면 원래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여기인데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점근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1, 2 가가지고 여기를 점근선으로 하는 로그 함수다. 여기를 점근선으로 하는 증가하는 로그 함수. 그러면 그 옆에 3,0을 지나가겠지. 그지? 3,0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로그 함수겠죠. 그러니까 y는 로그 a의 x-2. 근데 이게
y는 1하고 만나는 두 점을 표시해 본대요. y는 1. y는 1이면 여기잖아, 여기. 요렇게잖아. 그죠? 얘가 y는 1인데 이 y는 1하고 만나는 두 점이면 딱 보이잖아, 지금.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잖아. 그치? 그래서 요쪽 점을 A, 요쪽 점을 B라고 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이미 A라는 점의 좌표를 정확히 알죠? 그죠?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2,1이야. 근데 A부터 B까지 길이가 8이에요. 그죠? A부터 B까지 길이가 8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결국은 8만큼 증가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몇 컴마 몇이야? 6,1이 되는 거지. 6,1.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그냥 B점의 좌표가 6,1이라고 나와버렸죠. 그럼 이 6,1이라는 좌표를 이 로그함수에다가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프를 그려보면 풀리는 거야. 그래프를 잘 그려보면 6,1을 집어넣으니까 A가 몇인가요? 4네요. 4. 그죠?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여기 지금 세 번째 단원에서 풀어보고 싶은 문제가 몇 개 더 남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금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단원부터 문제를 풀어가지고 첫 번째 단원 한 단원 끝나면 나한테 검사 한번 받으시고 두 번째 단원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일단 두 번째 단원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해봅시다. 두 번째 단원까지. 그래서 풀면서 일단 1차적으로 잘 모르겠다, 좀 막힌다 하면 뒤에 답지 보고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1단원부터 풀어가지고 1단원 다 됐으면 나한테 확인 받고 또 2단원 풀고 이렇게 가봅시다. 자, 한번 풀어보자. 앞에서부터.